존경하는 신상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성환 권한대행님과 김석중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큰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폭발적 경험 속에서 공공의료 체계가 바로 사망률과 직결되는 각국의 현실을 봐왔습니다. 그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큰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 취급을 해왔던 공공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중요성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민선 7기 시정이 공약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벨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추진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선순환형 지역발전 모델로의 발전 방향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이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관 각 영역의 협업을 전제하고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시는 현업 담당 국장님으로 전대미문의 감염 속도와 피해에 대응하시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공공의료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공공의료가 아니든 민간의료든지 병원만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진료에 차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막상 이제 코로나 담당국장이 돼서 이 코로나 대응을 해보니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확진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특히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시 부산의 의료기관의 진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등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가 수익성 중심으로 판단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메르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지방의료원이나 저희들 보건소가 이 전면에 서서 코로나 방어에 전신을 다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공감대를 얻고 역시나 저도 해보니까 또 힘이 현재도 좀 붙이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실시한 전국민 코로나19 대응 경험 인식조사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22.2%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67.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 변화는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의료진이 헌신에 많은 국민이 매우 감사하고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공공의료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더 큰 힘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경험한 이런 팬데믹 대응상에 대해서 누구나가 걸릴 수 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불안과 공포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폭발적인 정책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장기화와 주기적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시민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시민 안전과 생존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기반 시설로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 감염원을 조사하고 소독하고 치료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기관이 단순한 병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또 경제, 문화, 스포츠, 종교 등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때 이건 그 사회적 기반 시설로 인식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공공의료 인프라는 게 이제 지역에 있는 소방서, 학교, 또 뭐 경찰서 이런 시민 생존을 위한 필수 사회 기반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은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2월 21일부터 부산의료를 저희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금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548병상을 소개를 해서 격리병상 254병상을 구축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격리병상 105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산의료원은 부산 확진자 그 153명 중에 90% 정도가 입원 치료하고 있고 특히 그 요양병원 코호드 격리 시 중증 어르신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업무를 그 전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환자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코로나 대응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게 부산시 소관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민간 병원이면 불가능했을 상황이고 공공의료 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부산의료원 자체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 전문 병원이 8개소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군데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 진료가 가능한 공공기관은 부산의료원 그리고 교육부 관할인 부산대학병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산의료는 한 곳뿐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부산의료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 진료 건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서부와 동북권은 일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만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 서부와 동북권은 일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만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전체 그 의료기관을 대비하면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2.5%, 2.5%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은 5.8%예요. 통계가 5.8%의 절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병상 수를 감안한다면은 역시 그 6.2%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이 공공의료병원이 전국 평균이 5.8%고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이 2.5%. 울산 제외하고는 특강력 시준 최저 수준인 거 맞습니까? 예, 통계적으로 예, 의원님 말씀이 그대로 예, 맞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지가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퇴원 한 달 만에 숨지거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 목포 국립병원으로 가는 일이 지역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의료원이 추진되었다면 감염병 전담과 일반 진료에 대한 역할 분담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체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이제 정량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부권과 동부권에 의료원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료원 저희들 소개 후에 그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일반 환자, 그것도 취약계층을 받아줄 병원들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어려운 환자 전원에 있어서 이제 부산의료원에 있던 환자를 전원함에 있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 전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루기 쉬웠는데 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나 노숙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서부산권에 이런 그 공공의료가 확충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2차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 의료원 한 곳 가지고는 이제 대응하기가 솔직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병상에 다 차지하게 되면 공공병원에서 또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동북권, 서북권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한 부산 의료원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산에는 그렇게 확진 환자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저희도 수용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2차 팬데믹이 와서 유행이 확장되면은 지금 부산 의료원의 기능만 가지고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예, 그거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공공의료를 보는 시선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항들입니다. 예. 부산과 전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지방 의료원들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응이 코로나 감염 관리와 사망률 저하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지역 봉쇄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펴 경제적 파국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부산과 한국의 경우 부산 의료원과 지방 의료원의 보류로서 역할이 든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사망률과 지역 경제 활동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기화, 대형화되고 있는 감염 사태가 예견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서부산 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향후 동북권 의료원 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서부산 의료원 설립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그 사회적 편익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침례병원 용역시에 처음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 발생 부분을 편익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방향을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나 필요한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의료 기반 강화는 이제는 시민의 생존권입니다. 시민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학교, 경찰 그리고 소방서 같은 그런 역할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시고 서부산 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 의료 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전체 방향 변화는 아마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권역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의료기관 연계로 필수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한마디로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시장성이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분야 중심에 대응해서 이제는 전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질을 보장하고 필수 의료로 바뀌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침례병원은 2017년에 파산 선고 이후에 사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하고 늘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간 공동 TF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17번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의논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계속 그 지원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2019년에 동부상권 공공병원 확충 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6월에 그 최종 용역 결과 보고를 일단 마쳤습니다. 보고서는 7월 중에 납품을 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7월달에 나오죠. 예. 그 동부산 공공병원 확충 방안과 민간 투자 사업 적결성 조사 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용역 결과에 그 침례병원을 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고 총 사업비는 그 2,594억 또 466병상 운영 인력은 480명 또 20개 진료 과목에서 종합병원 규모로 일단 계획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부분을 그 편익으로 환산해서 1점 이상 확보되었고 민자 사업도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용역 자료 동부산 공공병원 확충 방안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적결성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에 보면 BC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1.1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용역 최종 보고에서 경제성 확보가 되어 있고 민자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 말고 2018년도 이제 침례병원이 2017년도에 파산을 했죠. 2018년도 민선 처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 보고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 및 활용 방안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는 1,387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6월 달에 나온 용역 보고서는 2,594억 원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보고 최고 결과에 2,594억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공사가 1,415억, 부지 매입비가 423억, 또 장비 확충비가 520억, 예비비로 236억 제 말씀은 지금 2018년도 용역 보고서는 1,387억 원이었고 이번 6월달 보고서는 2,594억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나왔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최초 계획을 기본 계획을 할 때는 300병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용역했을 때는 466병상으로 뭐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제 드는 비용들을 아마 정확히 정리를 한 상태가 뭐 요즘 최근에 나온 자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난 1,2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역했던 게 부실 용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기본을 짤 때는 이제 정부 품셈 단가나 이런 기준으로 아주 단편하게 사실은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장비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아시겠지만 침례병원이 자꾸 이렇게 시일이 가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들은 아마 하루가 다르게 추가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8년도에 2년 만에 1,200억이 추가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부실 졸속 용역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부분은 저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밀하게 이제 전체적인 걸 확인한 용역이고 기본 계획 수립 때는 좀 아까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2년 만에 아주 1,200이 기본적인 추가됐습니다. 사항을 가지고 했던 용역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용역과의 차이는 뭐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좀 금액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금액이 많이 크죠. 1,200억.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일단 2,590억 정도. 그다음에 그 신축 공사를 하게 되면 3,420억 정도. 한 829억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습니까? 네, 리모델링 용역 비용이랑?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이런 이제 분석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침례병은 지금 하는 착공 말씀. 예. 지금은 당장 저희들 착공보다는 사전 절차 이행이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한다는 연도를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례병원 착공이 늦어지면 리모델링 비용 대신에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감각상각비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1년에 뭐, 예. 몇십억, 몇백억이 초과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야지 그 감각상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비용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예. 처음 설계부터 행정 조직들이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부터 계획까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했으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공사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게 뭐 절차라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뭐 절차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필요한 절차들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늦은 감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예.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절차가 늦어진 거는 맞고 절차를 예. 찾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옆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완공이 돼야지만 이 건축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그다음에 신축 공사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속은 쥐어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아끼시려면 최대한 착공해서 완공까지 최단 시간 내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이제 처음 검토할 때 재정 사업을 하느냐 민자 사업을 하느냐 이것도 검토 속에서 민자 사업으로 지금 그 결정이 났고 민자 사업으로 진행할 때에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그 2,172억은 일반적으로 국시비 한 50%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따지면 부산시가 한 1,500억 정도 부담하게 되고 정확한 금액은 국회에 의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부산시 부담액이 한 1,500억, 한 2,590억 중에서 부산시 부담액이 1,5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현 계획은 저 민자로 우선 그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그 비용 이자를 부담하는 이런 그 BTL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민간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낙찰 업체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야 될. 방금 말씀하신 낙찰된 데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한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한코가 이번에 침례병원을 422억으로 5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유한코에 어떠한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암코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뭐 서류를 주고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늘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파악한 유암코의 현재 입장은 현재는 일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한 장기적으로 보유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또 부산시가 반드시 좀 이렇게 매각을 해줬으면 부산시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이 종합병원 부지로 묶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한코는 민간회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안 보이면 유한코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유한코하고도 계속 그 정보 교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서류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서류적인 작업을? 전체적인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들이 저희들 법적인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나 뭐 국회 의결 이런 사전 절차가 거치면은 공식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유한코는 민간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떤 서류나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예. 지역 응급 의료센터 의료 서비스 기준 시간이 지역 응급 의료센터 의료 서비스 기준 시간인 30분 내 이용 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 부산 평균은 64.8%입니다만
금정구 12%, 기장군 30.8%, 동래구 37.2%로 부산 지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의료의 지역적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든타임 5분 그리고 30분 내에 그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산 평균은 64.8%인데 금정구는 12%, 기장군 30.8%, 동래구 37.2%입니다. 지역 격차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대로인데 지금 뭐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급 응급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인근에 이제 여러 기관이 있어야 신속히 또 이송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동부산 끝내에는 지금 뭐 이렇게 대형병원이 없는 관계로 방금 통계가 나타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주민들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건상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방향이 취약 의료 보강 수준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균형 배치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태도도 변화한 공공의료의 기본 방향을 기본으로 명확한 의지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특히 코로나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더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벨트 조성을 위해서 이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용역 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필수 사회 기반 시설로서의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국장님께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예. 지난 1999년 침례병원이 금정구로 확장 이전한 후 병상이 608개, 직원은 700명 근무로 운영되다 2017년 파산 이후 주변 상가가 줄폐업하는 등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원 폐쇄로 인해 가지고 도소매업이란 식당이랑 이쪽이 상당히 침체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침례병원 주변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권리금은 떨어지고 주변 지대가 폐허지대가 돼버렸죠. 근데 만약에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되고 재운영이 된다. 그러면 인근 지역 상권 및 경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공공병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이제 뭐 한 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직접적인 의료기관 인력 창출이 뭐 개원 초기에 한 36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한 500여 명 가까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인력이 380명에서 500명 정도. 네. 그것도 정규직만. 네.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정규직 협력업체 그리고 주변 상가 그리고 주변 상권 그렇다면 수천 명의 유동 인구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새로운 신혼 상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5,943명, 비정규직 582명, 소수의 인력 741명, 부산대병원은 7,26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같은 해 부산시에 1,000명 이상 종사자 규모 사업체는 29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병원이 차지하는 인력 창출, 고용 효과가 여느 중견기업과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학과,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의 수련병원으로 활용하시면 지역 학생들이 실력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러한 양질의 병원 인력 고용을 검정구 소재 대동대학, 그러니까 간호학과 기반인 대동대학, 부산 가톨릭대학 등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뭐 대동대학이라든지 가톨릭대 등 의료라든지 보건 쪽에 특화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공공화된 진내병원은 지역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관 앵커 시설이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의료원이 약 2018년도 68억 원의 공공구매를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침내병원도 매년 수십억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공공기관화가 뭐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부산의료원의 한 60% 정도 되는 병상을 가진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억 정도 공공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70% 정도의 공공 조달 규모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그 재화와 용역을 또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겠죠. 예. 예,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겠죠. 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는 얼마나 시행되었고 그 중에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공구매 중에 사회적 경제가 부산시 전체로 해서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 1, 4분기 기준으로 하면 이제 2.7% 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걸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죠. 사회적 구매 촉진과 팔로 진행하는 조례. 네. 거기는 얼마나 촉진되어 실제 있습니까? 구매 비율은 5%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지만 지금 현재 1.7%, 예. 한 3, 4배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모수에서 차지하는 게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좀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시가 앵커 기관 연계 민간 협력 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 중에 뭐 캔코라든지 이렇게 8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비프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아마 침내병원도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쪽 관련된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272회 임시의 오문자의반을 통해 침내병원 등 앵커 기관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클리번드 모델이 있고 영국의 프레스턴 모델이 있습니다. 지역을 이탈할 수 없고 많은 고용 여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조달 구매를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공급으로 눈을 돌리면 지역 경제의 활력과 안정, 고용 창출, 자본 역의 유출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뤄낸 지역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의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침내병원의 공공병원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분야와 적용 가능한 지원 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뭐 제대호 의원님 워낙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런 연구까지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제 침내병원도 공공기관화 하면 이제 세탁물 서비스라든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뭐 식자재 납품 그리고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성이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일반 법인 기업에 비해 가지고 3배 정도 고용 인력 창출 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10억을 투자를 하면 민간 기업은 12.9명, 그런데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38.2명, 그만큼 3배 정도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침내병원을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결합을 시키면 3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사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정말 적극적인 잘하시고 또 역량도 있으시고 능력도 좋지만은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창의적인 상상력이 부산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는 지역 인재의 고용을 늘리고 조달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고 자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통해 착한 개발 이익을 다루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달 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장님 이하 행정기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만 해가지고는 혁신을 위한 동력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구매 조건을 구체화하고 명시하는 등 부산시의 시정 목표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녹아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권한대행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변호사시장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직접 지휘하시면서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부산시 관할의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시민 여러분께서 다 공히 같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그 부산의료원 그리고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의료기관들의 노력들 그리고 보건소의 노력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가 이렇게 코로나19와 잘 대응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그 언론 기사 거기도 본 것 같이 한 곳뿐이 없는 부산의료원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일반 환자분들 취약계층의 환자분들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공백들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서부산의료원이나 아니면은 그 동부산권의 진내병원을 공공병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개 공공의료배터 조성 공약은 오거돈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중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그 추진 동력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부산 의료원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었어도 뭐 이런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통해서 이런 부산의 의료 환경을 더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차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 시급성 부분은 더더욱이나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반 기업에 의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큽니다. 전체 이익을 구성원이 다시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안전망이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산시는 공공기관 간의 공공구매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여 지역 앵커 시설로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정책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사회적 경제기업의 참여나 이런 걸 구매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뭐 시 차원에서도 아마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많이 좀 확대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침례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공공병원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도록 뭐 이렇게 되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여 지역 앵커 시설로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과 한번 결합하는 형태에 대한 실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바람직한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대 의원님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했는데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공공의료는 이제 필수 사회기반 시설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추진을 코로나 이전의 태도와 입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공공의료 체계 붕괴는 대기업의 공공망뿐만 아니라 지역 제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관광업, 국내 경제의 불안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천문학적 수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관할 근역별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벨트 구축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대한 정책적 태도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전 세계가 이미 주목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기반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